두 정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하네. 왜 편안하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목사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가 통일 문제 가지고 주장해왔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통일의 주인은 역시 남북한 국민이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신학적으로 하고 교회적으로 하면 종교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두 장관님 얘기를 보니까 사람 중심이어야지. 통일의 시작도 통일의 열매도 그렇게 가야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요. 통일운동을 옛날부터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고맙고 여기까지 일으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에베넷을 고맙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통일 문제가 논의하게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독일에 한 10년 살면서 통일 과정을 좀 지켜봤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통일력 딱 나니까 독일 학계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통일을 독일 국내 정치학적으로 분석하면 좀 맞느냐, 분석의 틀이 없다. 국제 정치학적으로 분석하면 제대로 굴러서 자연이 된 거냐, 그것도 없다. 그럼 뭐냐? 무언가 정치학, 국제관계학의 틀을 넘어선 외교의 작용이 있었다. 그런 결론을 제가 세미나에서 들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신학에서 뭐라 했냐면 당신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신학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는 성령의 바람이야. 그래서 신학계가 이제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요. 국제 정치의 흐름과 백성의 흐름이 있고 또 하늘의 흐름도 같이 있어야 역사가 바뀌지 땅의 흐름만 가지고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신비 쪽으로 가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역시 하늘의 도움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 그 점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과제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80년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1980년에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비공산 세계가 미국을 비롯해서 거의 불참했습니다. 보이콧. 84년에 LA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이 전부 불참했습니다. 냉전이 올림픽까지 왔어요. 맞죠? 냉전 고시됐는데 그 냉전을요 올림픽을 통해서 해결한 나라가 있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은 양쪽에 다 참석했습니다. 이걸 그냥 보시지 마십시오. 양쪽 세계 분단이 왔다 갔다 하다가 8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 올림픽에서 새로운 통합의 역사가 생겼다. 그 이듬해 독일 통일이 됐습니다. 유럽의 냉전이 끝나고 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간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요. 88년 올림픽 전에 87년 4월에 칼기 폭파 사건이 생겼습니다. 87년 6월에는 60 대회, 그래서 소위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성립된 것이 87년 6월입니다. 그 전에 칼기 사건으로 남북관계 극도에 치달아. 그 다음에 올림픽이 있었고요. 국내 국제를 묶어보는 겁니다. 89년에는요, 올림픽 다음 89년에 6월 달에 천안문 사건이 벌립니다. 북경에서. 천안문 사건 때문에 동독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기록으로 나온 건데요. 이제는 공산 정권한테, 동독 정권한테 우리의 자유와 목숨을 맡길 수가 없다. 천안문을 봐라. 도망가자. 그때서 여행 자유를 잃은 것이 천안문 사건 직후입니다. 그래서 동서독이 합의해가지고요. 특별 열차 하나를 헝가리에서 동독 드레스덴까지 왔는데요. 몇 명이 타고 왔냐면 7,000명이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덴 여기에 내리니까요. 특별 열차입니다. 소독으로 가는. 그때 데모 군중이 12만 명. 서로 그 기차 타겠다고. 저는 그 사실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사실 듣고요. 동독이 언제 망했냐? 이날 망했습니다. 이제 89년 89년 11월인데요. 요 일 이후 보름 만에
동백림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체제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뭐 90년에 정식 통일했죠. 이건 세계 질서의 통합을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이 해보고 우리는 통일이 안 된 대신 바람이 불어서 북경 넘어서 나비 효과입니다. 베를린까지 가서 장벽 무너지고 난리가 나고 독일은 통일됐고요. 그냥 진짜 큰 덩어리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은 자, 우리가 그만큼 해줬으면 하나님 나비섬 우리 서울하고 평양에 불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게 뭐 2010년이 될지 20년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 독일의 변화도 포함되고 우리 한반도 변화도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일본, 미국 등등이 한반도 통일로 인해서 손해가 아니라 최소한 현 상태든가 아니면 이익이 있다. 이래야 주변 국가 풀어줄 거다. 그래서 적극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만이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치 과제라서 우선 제가 80년대 일을 보면서 아하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사건이요. 독일 통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안문 사건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가 좀 뒤집어지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한테도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이런 사건을 알고 좀 통일 좀 해봅시다. 두 번째요. 제가 이제 사람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할 텐데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제가 김대중 씨를 모시고 동독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WCC 안내로. 그때 독일 갔는데요. 동독의 드메제르 수상, 마지막 수상이에요. 이 양반을 만났는데 이 양반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들 통일할 때 꼭 통일하려면 부탁할 게 있다. 뭐냐 그랬더니 북한 정부를 향해서 당의 간부들 그리고 행정기관의 소위 테크노크라트들 통일돼도 절대로 숙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소독에 가서 전부 숙청했습니다. 실무자를. 그래서 발전이 늦었어요. 소독 사람이 가서 동독 상황도 모르면서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 관리. 그건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건 뭐 이념도 아니고 이미 무너졌으니까 실무적으로 경제, 사회 갖고 써야 되는데 숙청하는 바람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요.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백성이 움직여야 통일이 되는 건데 관리들이 꽉 잡고 쥐 목숨 날아가는데 어떤 관리가 통일하라고 손 들겠습니까? 북한같이 당성이 강한 데는 위쪽은 몰라도 중간 간부는 전부 봐주겠다. 통일력분으로 쓰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 약속을 하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너희들이 건방지야 남의 나라 왜 그러냐.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속이 깊을 겁니다. 어찌하면 무너질 걸 우리도 한 자리 할 게 있구나. 이래야 됩니다. 똑같은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십시오. 통일되면 먹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듣든지 말든지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빈 얘기는 아니고 사람이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복지 약속을 선거 때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뭐 되면 세금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약속 때문에 표 찍지 않습니까? 그게 위기에 빠졌을 때요. 남쪽이 약속을 했다. 정부와 국회와 민간이 통일되면 먹여 살리겠다. 통일되면 숙청하지 않고 이북 재건에 활용하겠다고 회기만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대북 선전은 뭐가 좋냐면 삐라 뿌리는 거 그만두고요. 국민을 향해서 선전하자. 거기 중간 간부들 향해서 듣든지 말든지 얘기하자. 그럼 뭐 김정은이야 남의 나라 간섭이라고 난리치겠지만 그걸 듣는 간부들은요. 저는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요. 좀 남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라도 합시다. 우리가 민족 화해를 위해서 숙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이션 빌딩이 더 중요하다. 같이 삽시다. 하는 얘기를 백성과 관리들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지 않나요? 앞장서 하고 정부가 못하면 시킵시다. 성명도 발표하고 뭐 북한 체제 어쩌고 하는 얘기는요.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솔직히 양해하십시오. 동독이 무너질 때 보니까 무너지기 전날까지 공산주의 체제 그대로 있었습니다. 체제란 껍데기는요. 안 무너집니다.
상황이 있든 없든 그냥 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자유민주 체제 그냥 있지 없어지겠어요? 내용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체제는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체제 무너지는 것이 제일 관심이니까 죽어도 체제 무너지지 않게 할 겁니다. 백성들은요 그 체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제 체제란 말이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 남쪽에서요 정권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정권이 우리 도구지요. 어떻게 바뀌는? 제가 정권에서 바뀌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삽니다. 정권이 저를 위해서 있지 내가 정권에서 있지 않습니다. 뭐 장관하신 장관님도 마찬가지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백성의 삶이 중요하지 북한의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체제가 백성을 위해서 있지 백성이 체제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도 백성을 얻자. 사람의 마음을 얻자.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날지 모르지만 교회는 적어도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용감하게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예컨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북한을 뭐 김일성 수령이었다고 수령이 그건 종교체제 얘기고요.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돈입니다. 체제가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믿는 게 하나님하고 돈이겠죠. 체제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권력을 믿습니까? 미안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도 똘똘 뭉쳐서 체제에 뭉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낙관하는 것은 잘못이다. 제가 하나 솔직하게 질문 드리고 답을 각자 해보십시오. 저는 유신체제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저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유신체제 동안에 박 대통령이 먹고 살게 해준 것도 긍정합니다. 먹고 살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민주 자유의식이 싹 트더라고요. 그래서 60대 때까지 와서 금방 민주화로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그냥 짐승처럼 돼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자유의식이 싹 타서 혁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북쪽에요. 체제 변화요? 우리서는 안 됩니다. 시킬 필요도 없고요. 그 체제 망하겠습니까? 망하기 전날까지 체제에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쪽 백성이 미안하지만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자유의식은 동시에 싹 트는 겁니다. 그 백성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체제가 변하는 것이지 북한의 체제가 탑다운으로 변하는 거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실로 체제의 변화를 원하면 백성 먹이자. 일용할 날 해결해 주자. 사랑도 주자. 그래서 우리는 대상은 체제가 주인이 아니라 백성이다. 결국 통일의 주인이다. 그것만은 우리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교회가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진보 보수 따라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는 우리도 솔직하게 좀 나가보자. 좀 정직하게 나가보자. 그런 생각을 하나 하는 거고요. 어차피 통일에 가까웠으면 사람을 얻어야죠. 어떻게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신뢰 프로세스 유 장관 하셨는데요. 신뢰라는 게 뭡니까? 제가 신뢰 관계는 부부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존중받는 상대방으로 돼야 신뢰가 있는 거지. 서로 무시하는 상대방은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틴 부부라는 사람 얘기하시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실된 사랑의 관계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존경하는 당신, I, you, I, thou 관계지 상대방을 내 속물처럼 물건처럼 생각하는 객관화 대상화하는 I, it 관계는 신뢰관계가 아니다. 저는요 지금 남북관계 무슨 관계를 보냐면 적어도 위정견을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I, thou로 보지 않습니다. 물건처럼 봅니다. I, it. 북한은요 나만 볼 때 I, thou 천만에 I, it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신뢰 프로세스는 현 상황의 정부 차원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언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끼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당신이죠. 정부끼리는 좀 어렵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I, it라는 물건과 주인과 종간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종, 주인과 주인이라는 관계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북한 보고 남한 체제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라. 변하지 않습니다. 남한 보고요, 북한 체제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백성이 변하게 해야 됩니다. 체제는 안 변합니다. 그건 껍데기예요. 백성이 변화해서 먹고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면서 민주화 자유의식이 싹트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책임이고, 저는 그 속에 신앙을 함께 담아주면, 아까 뭐 유성은 뭐 믿음, 소망, 사랑 얘기했습니다만 그 세 가지를 담아주면 저는 북한의 변화가 나고요. 한 가지 생각은 우리가 북한을 이쪽으로 변화시켜서 망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변화해야죠. 북한은 우리처럼 60대회라든지 인권운동이라든지 이런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를 바꿨습니다만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는데 당분간은. 그러나 북한이 먹고 살고 참 일용할 양식 풍부해지면 서서히나마 이 자유의식이 싹 돌 수 있다. 통일이 될 때 우리가 이제 투표를 붙여서 독일처럼 이렇게 통일 정부를 만들 때 유권자가 북한 백성입니다. 당이 아니고요. 저는 북한 백성을 우리가 끌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뭐냐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놔두고 정부가 못하는 일은 우리가 좀 맡아서 해주되 서로 양해하에 각자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정부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제가 참고로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독일이 망한 것, 동독이 망한 것 중에 큰 거 하나가 정치범 소독이 사온 겁니다. 정치범이 한 3만 명 팔려왔습니다. 소독으로. 첫 한 해만 5명 정치범 사오는 것만 독일 정부가 소독 정부에서 사왔습니다. 20여 명 소리 들으니까요. 정부가 손들고 못했어요. 그래서 3만 명의 정치범을 소독 정부에서 돈을 가지고 동독으로 사왔는데 그 업무를 2차 때부터는 전부 소독 개신교에 위임했습니다. 정치범 석방 문제는요. 개신교가 한 겁니다. 전원. 이산 가족도 개신교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공표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오는 게 아니고 정치범을 우리가 받아오는 거고 그 대가로 정부에 준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 뭐 동독 정부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저 뭐 외국에 착취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현금을 안 주고 물건으로만 줬습니다. 근데 물건 받은 동독 정부가요. 물건을 제가 삼지대 또 팔아먹었어요. 수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항상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봐서 동독은 정치범을 양산해서 돈 몰라고 양산했고요. 또 동독에 있는 사람은 팔려야 좋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팔리게 하려면 값을 올리려면 더 경제력에 투쟁해야 되니까 정치범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소독은 그런 줄 알고 사왔는데요. 보니까 동독에 민주운동의 한 근거가 됐더라고요. 정치범 대장. 우리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정치범 대신 북한에 일용할 양식을 주자. 주면 저는 배고픔보다는요. 먹고 나면 민주적 자유의식이 싹 트는 것은 인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멀리 보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걸 하면 좀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남한 사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 나라지만 선거 때마다 뭐 보면 한 나라 안 같습니다. 지역색, 학연 이거 보면 이게 나라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살잖아요. 나라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바꿔볼게요. 남북 통일하면 남북이면 하나 될 것 같습니까? 남한 자체도 하나가 아닌데 남과 북도 아니고요. 북한 내서 사회도 거기도 뭐 함경도 평안도 무슨 도 해가지고요. 학연 지연이 많습니다. 인간 사회에 단 하나의 이념과 단 하나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회는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회가 어떻게 평화적 공존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하지 단 하나의 생물처럼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통일된 이후에 북한의 백성들은요. 남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자유민주 사상을 가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겁니다. 다만 북한 체제에서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뭐냐면 같이 밥 먹고 자유인권을 얘기하지만
워낙 체제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이후에 우리가 똑같은 보장은 없는 겁니다. 다른 줄 알고 사는 거죠. 사람답게. 그래서 제가 부탁은 뭐냐면 마치 통일되면 북한 사람이 다 남한 사람 되는 것처럼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 안 되듯이 북한이 남한 안 되고요. 될 필요도 없고요. 당도 여러 개인데 뭐 체제 이념이 조금 독재만 아니면 사상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좀 틀을 넓혀서 선진사회는 다 문화, 다 사상, 다 생각, 다 종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로 사는 건데 문제는 그거 하나 전체를 대한민국이라는 통일된 한국이라는 큰 그릇 속에 모여서 사는 건데 한자 용어 중에요. 화이부동 동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 방식이고 다종교 다문화 시대 삶이라 생각하는데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통일 이전에라도 북은 북대로 놔두고 백성만 서로 잘 살아서 자유, 민주, 인권 가치를 주장하게 하냐. 체제 이념에 관한 얘기는 껍질이므로 좀 뒤로 밀어넣자. 반드시 백성이 이긴다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은요. 과거의 이념과 체제를 얘기하면 진보, 보수로 나눠지고 생각이 달라는데요. 그건 뒤로 미루자고 그랬으면 우리도 백성과 백성이 사람과 사람이 이거 하나로 좀 화이부동 좀 해봅시다. 해서 좀 나가면 하나님의 통일을 빨리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지금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정관 같은 분은 그 정부 대변인 동시에 이렇게 사람 주장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좀 폭넓게 생각하시고 한목협이에요. 좀 한국에서 이런 일 좀 해주시죠. 뭐 교회만 하나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하나 되게 좀 하시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해야 액시메콘도 진짜 하는 거고 여러분도 하는 거지. 뭐 하려고 뭐 한목협 하시고 뭐 딴 대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희망이 있습니다. 한목협 사랑하고요. 좀 남들이 안 하는 얘기 해주시고 제3의 통합적 길 걸으셔서 이 품속에 많이 들어오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입니다. 저도 제대로 동참할게요. 고맙습니다.